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 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옆에 오셨는데, 저희 이제 당사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유지용 연구원님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지용 연구원님 모시고 오늘은 사실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도 좀 높은데, 좀 주가는 좀 최근에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동차 업종의 상황하고 한번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좀 그 지인 찬스 카드를 좀 써 가지고 모셔봤습니다. 자, 유정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요즘에 그 방송 많이 나오시던데요. 한동안 안 아 보이시다가 요새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불러 주셔서 네. 일단 네,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지금 3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그때 데이터 보니까 역대 최대 판매 네, 기록해 가지고 맞습니다. 오히려 내수를 뛰어넘었다는 그런 제가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가요? 그러니까 그래. 미국 시장이라는 거하고 한국 시장을 좀 분석을 좀 해 주시고, 네. 이게 미국이라는 게 임팩트가 더 큰 건지 아니면 원래 내수가 더 큰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예,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현대차 주가, 네.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이제 내수랑 미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이제 비교를 해볼 경우에는 네. 일단은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한 180만 대 정도 음. 시장이 되는데, 거기서 현대기아 그룹이 음. 마켓 쉐어가 거의 한 70%가 이제 넘어가고 예. 있습니다. 이제 과점 상태이고요. 여기서 뭐 장기적으로는 아마 80%까지도 좀 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이 수입차가 15%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쌍용, GM, 이제 르노, 삼성 이렇게 있는 건데, 네. 일단 요 3사는 크게 쉐어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뭐 한 70에서 80 정도 이제 마켓 쉐어가 일단은 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즉 돌려 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더 성장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유지를 마켓 쉐어를 하면서 여기 이제 캐시 카우 역할을 하게 될 거죠. 음. 이게 홈그라운드 네. 역할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신차가 출시되거나 아니면 가장 하이엔드 트림 이제 음. 제네시스 G80 이제 3.5 이제 터보 엔진 이런 것들 트림이 출시가 되면 대부분 내수에선 그 소화가 많이 돼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캐시 카우 역할이 있을 네. 거고,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그래서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미국에서 현대가 더 잘해야 음.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논리를 세울 수 음. 있죠. 미국은 이제 연간 1,700만 대 시장입니다. 한국보다 거의 인제 10배 규모 오, 엄청 시장이라고 있네.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미국은 특히 이제 대형차가 네. 이제 크기 때문에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인제 대형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나 이런 것들 라인업을 충분히 늘릴 기회가 있는 상황이기도 음. 하고요. 그래서 업사이드로 봤을 때는 인제 미국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 음. 조금 더 인제 도전 과제가 남아 있기도 한 그런 시장이라고 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현재 마켓 쉐어 현대차와 인제 요새 인제 기아라고 합니다. 예, 예. 맞아요. 예. 그 두 개의 업체의 합산 마켓 쉐어가 예전에 인제 차화정 시절 음.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합산이 10%를 잠깐 그죠. 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 심리적인 이제 상한선이기도 하고 음. 잠깐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10%를 하기는 쉽지 예, 않습니다. 쉽죠. 예.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 그런 적이 음.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8% 후반, 음. 9% 초반 요 정도 인제 마켓 쉐어를 보유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여기서 좀 더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인제 음. 기업 가치도 그에 인제 수반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음. 있고요. 3월 판매 말씀을 주셨기 네.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해 보면, 이제 그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왼쪽 거랑 이제 오른쪽 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내수랑 미국의 판매 비중 믹스입니다. 이제 믹스. 예. 분모는 총 판매이기는 한데 네. 중국을 뺀 수치입니다. 예예.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이제 지분법이기 때문에 음. 영업이익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매출 총액, 영업이익 네. 추정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중국 판매는 이제 포함이 되지 음. 않아서 이제 내수랑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이 판매에서의 비중이 예. 3월 달에 좀 어, 크게 많이, 예. 올라왔어요.
그 1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던 시각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이 판매량이 나쁘지는 않은데 네. 신흥국 비중이 많다 네. 보니까 ASP가 오르지 않는다로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ASP는 이제 내수랑 미국이 가장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3월 달 들어서 지금 2월 달까지 보던 시각이랑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기아차도 마찬가지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러한 배경 하에 1분기 실적도 1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2분기의 이제 실적 상향 요인으로도 일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또 그래프로 보니까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와지는 것 같고요.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 그 미국 지금 이제 제가 요즘에 보고서를 이게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반도체가 좀 재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 뭐 감소 들어가는데 또 보니까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결국에 그렇게 되면 그 이 미국의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단가에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예. 예. 또 인센티브도 네. 그 미국에선 딜러 판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인센티브를 굳이 이제 늘릴 이유가 없어졌다.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유지용 연구님도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요 자료의 가운데 그림 예. 보시면은 생산 판매 재고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예. 그러니까 뭐 중요한 지표들이죠. 예. 예. 그래서 재고를 보시면 일단은 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그러네요. 예. 그런 트렌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이제 생산은 사실 19년부터 좀 과도하게 좀 내려와 예.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세단 시장은 사실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세단. 그리고 18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세단이 이제 물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네. 좀 포화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설비들이 굉장히 가동률은 높은데 네네. 생산만 해나다 보니까 사실 재고가 여전히 좀 높은 그죠. 예. 상황이었었던 그죠. 것으로 저희는 이제 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는 지금 최근 상황으로 가서 이제 봤을 때는 판매는 안 떨어지고 있고 생산은 지금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제 예. 재고 소진 현상이 일단 올해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급격하게 늘릴 욕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올해부터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늘릴 겁니다. 늘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바이든이 이제 공약을 예. 그동안 그렇게 공약을. 해 예.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양책 안에 그 리베이트랑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라고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구. 다만 수치가 들어 있지 않았었던 거지만 100조 이상의 자금을 투여하겠다라고 버젯에 예산을 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연비 규제를 사실 대응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내연기관 차량 이제 대형 SUV나 이런 것들은 연비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세그먼트들이기 예. 때문에 예를 들면 대형차를 막 내연기관 차를 늘리는 그런 사이클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시장은 사실 보조금을 전기차에다가 더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 생산 캐파 가지고 ASP를 늘리는 작업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러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고차 가격 중고차.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사실 디맨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올라가는 이제 결정적인 배경은 신차 생산은 안 되는 반면에 사람들은 이제 이동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났기 맞아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ASP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결정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그 마나임 지표 보니까 정말 뭐 엄청나게 올라버렸네요. 그렇죠. 과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작년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두웠죠.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렌트카 회사들이 어. 그 사업의 베이스 그라운드가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예. 헐츠나 엔터프라이즈나 뭐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예. 이 회사들의 매출의 한 50%는 대부분 공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에는 이제 비행기가 안 뜨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유동화시켜야 돼요. 중고차 시장에 덤핑을
했었고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엄청난 이제 사건이었었는데 네. 그때 저점으로 해서 요 지수는 가파르게 오르고 음.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 이제 조 바이든 이제 얘기도 좀 해 주셨는데 네. 그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네. 공장이 있는데 그 이게 전기차 공장을 혹시 뭐 이렇게 아직은 뭐 어떤 뉴스도 나온 건 아니지만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그게 현대차도 그렇게 되면 현대차에게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해도 보이는데 아니면 미국 기업들한테도 유리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 관련돼서는 좀 현대 아. 기아가 좀 대응책이 있는 건가요, 혹시? 일단은 이제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은 네. 저희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증설을 하는 것을 네. 자동차 섹터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 아 변수다라고 보고 결정.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그린 건데 현대차랑 기아차랑 회색 선을 네.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이제 알라바마 알라바마. 주고요. 예. 오른쪽은 이제 조지아 아 조지아. 주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현대랑 기아랑 이 85번 고속도로를 따라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가깝네요 되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어어. 거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 동반 진출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대무를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어. 수출을 보내 가지고는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어. 부품들 있죠. 예예. 이제 대부분 샤시, 프레임 이제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램프 이제 이런 음. 것들까지 이제 현지화가 좀 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알라바마 공장에서는 이제 대략 한 40만 대 정도 연간 생산량을 갖추고 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서 산타크루즈라는 이제 픽업 아 트럭도 현지 픽업 트럭. 생산을 하게 예. 됩니다. 그래서 아마 45만 대 이상으로 이제 캐파가 늘어날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현대차의 플랜 자체는 연간으로 현지 판매를 76만 대 정도 70. 하고 있는데 예. 당연히 이제 80만 대 이상으로 늘리는 게 예. 계획일 거고 여기서 현지화 비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지금 한 60% 정도거든요. 네. 이제 한 80% 이상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종들을 더 넣을 것인가가 음. 인제 핵심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 현지 수요가 많은 차량이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있는 이제 엘란트라나 소나타 이 세단 차종들은 사실 미국에서는 이 세그먼트 자체는 굉장히 인기가 식은 차종들입니다. 음.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수요가 많은 한국으로 생산 거점을 바꾸게 될 음.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캐파가 비기 때문에 이 알라바마 공장을 그대로 활용하게 될 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음. 거기서 인제 라인업을 더 추가시킨다 하더라도 역시 이 이제 같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음.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지역에다가 인제 공장을 이제 만약에 더 짓게 된다라면은 음. 그렇게 저희는 이제 추론을 하고 있고요. 음.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자동차 회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인제 구도로 인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미국의 인제 그 연방 조달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Federal Procurement Law라고 인제 그 차량의 이제 부품 현지화를 50% 이상 되지 않으면은 음. 미국산이 아닙니다. 미국산이 아니고. 예. 그래서 65만 대 예 관용차를 관용차. 이제 예. 65만 대를 인제 앞으로 구입을 할 건데 네. 미국산만 구입을 하겠다라고 네. 이건 인제 공공연하게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에서 인제 볼트 GM 볼트랑 GM을 예. 닛산 리프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미국산이 아닙니다. 미국산이. 예. 배터리가 인제 한국에서 오죠. 한국에서 예. 즉 역으로 해석을 하면 배터리 업체들은 앞으로 대부분 이제 미국에 직접 진출을 진출. 예. 그래야 되겠네. 가속화하게 될 예.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 페이지에 써 놓은 거는 사실 1 월, 2월 정도 관점의 음. 내용이고요. 최근에 인프라 부양 체계에서 나온 이제 팩트 시트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보조금을 부여를 더 할 건데 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산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관용차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팔게 되는 이제 그
전기차들은 다 미국산으로 이제 가야 될 가능성이 예. 좀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이런 정책 변화에 있어서 우리 현대 아까 방금 설명 들으니까 현대차나 기아는 그래도 일단은 뭐 준비는 충분히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네. 이제 넣을 차종이 있느냐, 네. 넣을 이제 플랫폼 차종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EGMP 음. 플랫폼을 뭐 현대기아는 EGMP 예, 플랫폼을 맞아요. 양산을 사실 이제 시작한 단계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는 사실 폭스바겐 그룹이랑 네. 현대기아차 그룹을 네. 외에는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브랜드력을 갖고 판매를 하는 업체들 중에는 네. 떠오르는 업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폭스바겐, GM, 테슬라 요 그렇죠. 정도밖에 안 떠오르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 업체들은 이제 원래는 내연기관에서는 마켓시가 굉장히 예, 큽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도요타도 인제 저희 아까 현대기아 합산해서 뭐 한 10%가 예, 안 예, 된다고 예.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15에서 20을 왔다 갔다 15에서 20. 합니다. 그리고 니산이랑 이제 혼다도 각각 이제 한 7에서 8 8. 정도씩 예. 하거든요. 그 합산을 해 버리면은 사실 거의 한 35에서 뭐 그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이 메이커들은 일단은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공격적으로 최근까지 개발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제 보조금이 이제 풀린다 하더라도 혜택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좀 이제 열 위에 있다라고 예.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유럽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 말고는 BMW나 인제 다임러는 사실 전용 플랫폼은 다임러는 내년부터 나오기는 해요. 내년 올해 예. 말부터 인제 EQS가 나오기는 하는데 판매량이 굉장히 작은 초고가 차량이고 그다음에 인제 BMW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그죠. 예.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접 의미 있게 막 대응을 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은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뭐 이제 딱히 뭐 떠오르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GMP 이제 플랫폼 얘기하신다.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플랫폼이 약간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기긴 했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게 만들기가 어쨌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배터리처럼 양산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인제 애초부터 예.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생산을 합니다. 예. 원래부터. 예. 예. 그래서 인제 세그먼트별로 인제 플랫폼이 있는 거고 현대차 지금 이제 대부분 팔리고 있는 최근에 이제 볼륨 차들은 대부분 이제 3 세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3세대. 예. 그래서 약간 좀 오인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업체들마다 다. 모두 다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떤 예. 거냐라는 건데 부품 공용화라고 보시면은 예. 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공용화율을 많이 늘린 거고 공용화율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보다도요. 왜냐하면 부품 수가 30,000 개에서 20,000 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이제 용이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진입 장벽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으면 사실 좀 더 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좀 글로벌한 메이커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폭스바겐 컴포넌트라는 그런 회사가 폭스바겐 있어요? 컴포넌트 그룹이라는 대기업이 있고요. 예. GM 파워트레인이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탈바꿈을 하게 될 거고요. 소형 자동차 업체들은 쉽지 않죠. 소형 업체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업체들이 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더 선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품사 뭐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뭐 완성차 어쨌든 이제 전기차 생산을 비중 늘리면서 가는 그림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부품사들은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보면은 뭐 엔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예. 변속기도 있고 사실상 이제 점점 없어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제가 알기로 뭐 열 관리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이제 전기차 전용이잖아요. 네.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차이가 엄청 벌어질 것 같은데 부품사를 그러면 지금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또 그 부품사 중에서 내연기관 부품사를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럼 전략을 잡아야 될 거예요? 이 지금이라도 완성차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별화된 그쪽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 그렇죠. 이제 예. 항상 이제 딜레마인 딜레마인 거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품 업체들은 이제 아무래도 내연기관 기관 예.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차가 그죠. 그룹이 작년에 이제 20만 대를 했고 올해 이제 음. 40만 대가 안 되거든요. 전기차가요. 네, 전기차. 하지만 이제 그룹사는 700만 대를 예. 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0만 대 자체도 이제 가동률이 좋은 상황이 아닌 숫자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부품사들은 손익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 자체도 좌초자산이라는 개념 아시죠? 네, 맞아요. 예. 예.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점점 가라앉는 부채가 거죠. 되는 예.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데 네. 그 업체들이 그것만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대기아차의 그 부품사 체제 하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력사 체제 하에 들어가 있기 그죠. 때문에 신규 부품이 수요가 있으면 음. 뭐 개발은 사실 현대기아가 좀 많이 하죠. 음. 그다음에 이제 추가 개발은 이제 부품사가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입찰을 해요. 입찰 공고를 내죠. 그래서 그러면서 수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이제 기존에 하던 거 대비해서는 얼마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예. 그래서 근데 그럴 때 보통 주가는 좀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베이스에서 내는 이익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요거는 이제 1분기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예. 그리고 입찰과 관련된 신규 아이템을 받게 되는 그런 시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미국 저희 이제 얘기했었던 네. 미국에 동반 진출한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네.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가서 사실 샤시만 하고 있었는데 전기차 아이오닉 5나 제네시스 EV를 현지 생산한대요. 만약에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샤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업체는 이제 물량이 그냥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되고 아니면 이제 배터리 케이스를 만약에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 역시 이제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기존 매출에서 이익이 발생이 안 하면은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보는 매트릭스가 이제 PBR이고, 그래서 PBR이 즉 낮은 상황인 업체가 기존 사업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구간에 앞으로 뭐 3개월이든 6개월 하에 미국에서 현대기아차로 이제 전기차 전용 부품이던 전기차로 들어가던 일반 부품이던 이런 것들을 수주하게 되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내고 미리 이제 선제 대응을 하시는 게 뭐 이제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차, 그러니까 이 부품 회사들은 어쨌든 그 지금 대부분 이제 PBR이 낮은 상태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에서 결국에 어차피 현금 흐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업이 맞습니다. 유진해야 되니까 네. 그 상태에서 결국에 친환경차 부품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느냐. 결국 그게 이제 결국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애플카 이슈 때문에 네, 맞아요. 이미 적정 PBR이 0.6배인 업체가 만약에 뭐 1배 이상으로 1배, 오른 예. 경우들이 꽤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